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동사의 종류와 문장의 형태, 동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동사의 종류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래의 영어, 순수 영문법하고 한국식 영문법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에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 항상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용어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 너 사랑해, 우리는 내일 그의 파티에 참석할 거야. 그 개는 날마다 짖는다. 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형성하는 것을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성분이란 구성하고 있는 부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때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문장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품사는 사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와 같이 품사는 단어들을 분류한 것이고 그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성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준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어가 어떻고 목적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보어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죠. 책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설명을 잘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영어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 맨 앞에서, 문장의 맨 앞에 나온 명사, 명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 사물, 동물들의 이름, 김수아는, 그 강아지는, 춘향이는, 그녀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빠는, 한국은, 이와 같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있는 이가로 해석하는 단어나 구를 말합니다. 물론 절도 있습니다만 일단 있는 이가로 해석하는 것을 다 주어라고 합니다. 그때 주가 사실은 주된 말, 주인이 되는 말, 그런 뜻입니다. 주어란 주인이 되는 말, 주체가 되는 말, 주된 말. 그래서 주된 말은 맨 앞에서 있는 이가로 해석하는 단어. 단어도 되고 구도 되고 절도 되는데 이것은 일단 구나 절은 아직 모르니까 제일 앞에 나와서 있는 이가로 해석하는 것, 이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동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가다, 오다, 서다, 앉다, 눕다, 구르다, 개가 짖는다, 강이 흐르다,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말, 춤을 추다, 노래하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 나는 한국에 산다. 이와 같이 동작으로 하지 못하는, 알다, 살다, 사랑하다, 이와 같이 동작으로 할 수 없는 동사를 영어에서는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성분,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제일 먼저 주어가 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해,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영어는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주어 다음에 사랑해라는 동사가 먼저 옵니다. 나는 한국에 산다. 이것을 영어는 나는 산다 먼저 오고 한국에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이 순서대로 와요. 나는 산다, 이렇게. 나는 사랑한다 너를. 목적어란 말이 뭐냐면 그 목적어라는 국어 의미는 정확히 말해서 목은 눈이야, 눈. 안목을 넓히다, 그 눈. 그 다음에 적은 표적할 때 적입니다. 눈이 어디에 표적을 두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누구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표적이 너야. 이렇게 동사 다음에서
여기 써져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서 주어의 동작을 받는 대상.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은 내가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주체, 주어고, 너를 사랑해서 동작을 받는 너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란 동사 뒤에서 을을 에게, 나에게 관심 가져줘.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줘. 이와 같이 동사 뒤에서 동작을 받는 대상으로 을을 에게로 해석하는 단어, 구, 절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구나 절은 모르니까 동사 뒤에서 을을 에게로 해석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어에는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적인 목적어와 직접적인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에게가 간접 목적어이고 물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나는 샀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꽃을 샀다. 그래서 산 그 꽃이 목적어가 됩니다. 나는 먹었다. 다음에 쫄면을 먹었다. 그러면 쫄면이 목적어가 됩니다. 동작을 받는 대상이니까. 그런데 나는 샀다. 다음에 내 여자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샀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동사는 사다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 뒤에 꽃이 와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그때는 샀다가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꽃을 사 주었다. 이렇게 주다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산 것은 꽃이지만 대상은 여자친구이므로 여자친구는 간접 목적어, 꽃이라는 그 단어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연주한다. 그러면 연주하다 다음에 악기, 피아노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피아노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아노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나는 연주하다 다음에 내 부모님이 먼저 오고, 그러면 부모님을 연주하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 뒤에 피아노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부모님은 간접 목적어고 진짜 연주하는 것은 피아노이므로 부모님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드렸다.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 더. 나는 요리했다. 라면을. 그러면 라면이 직접 목적어죠. 근데 나는 요리했다 다음에 내 가족이 먼저 왔어요. 그럼 가족을 요리했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가족 뒤에 라면이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라면을 요리해 주었다. 이렇게 주다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다가 해 주다로 바뀔 때 중간에 에게가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을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간접 목적어는 두 개의 목적어가 오는데 첫 번째 목적어로 에게로 해석하는 단어.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오. 그러면 가져온 것은 물이야. 근데 나에게는 간접적으로 대상은 대상인데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물을 직접 갖고 온 것이고 나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가 간접 목적어, 물을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직접 동작을 가한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내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읽는 동작은 책을 읽었으니까 책이 직접 목적어, 내 동생에게는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자,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가 올 경우에 두 번째 목적어로서 을로 해석하는 단어, 구, 절 다 됩니다. 일단 단어, 구, 절 이런 거 놔두고 을로 해석하는 것을 직접 목적어, 에게로 해석하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다시 목적어가 두 개 나란히 있을 때 목적어가 두 개 나란히 있어요.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 좀 불러줘. 그러면 나에게가 간접 목적어고 노래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왜? 부르는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목적어가 나란히 있을 때 첫 번째 나온 목적어 에게로 해석하는 것을 간접 목적어, 에게 뒤에 나온 을를로 해석하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보어가 있어요. 보어. 보어가 뭐냐면 보충해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자, 영어는 동사로 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동사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새가 난다, 강은 흐른다, 개가 짖는다, 지구가 돈다, 이렇게 말이 되는 동사가 있고, 나는 되었다, 그는 이다, 그녀는 이다, 그녀는 되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말이 되는 동사, 개가 짖는다, 물이 흐른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달이 뜬다, 지구가 돈다, 나 간다, 그녀가 온다, 이와 같이 전부 말이 되는 동사 뒤에는 부사가 붙어요. 부수적으로 붙여줘.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말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사, 무척 많이 사랑해, 이렇게 부사가 붙는다고 했지요. 자, 개가 짖는다, 말이 된다. 그러면 부사부터 크게 짖는다, 큰 소리로 짖는다, 계속해서 짖는다, 밤새 짖는다, 이와 같이 뒤에 부수적으로 붙여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될 때, 말이 안 될 때 뒤에 보충해주는 말을 줄여서 보어라고 합니다. 그는 군인이다. 그럼 군인이 보어야. 그는 이다가 말이 안 되니까 보충해 주었으므로 그는 군인이다. 그때 군인이 보어입니다. 그녀는 미스 코리아가 되었다. 그러면 그녀는 되었다, 말이 안 되니까 미스 코리아가 소위 보충해 주는 말 해서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는 아주 쉽게 그냥 보충해 주는 말이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영어는 똑같은 형태의 문장이 말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보세요.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뒤에 부사가 붙어요. 그런데 그 부사가 붙는 어순이 장소, 시간, 목적. 장, 시, 목. 따라해봐요. 장소, 시간, 목적 순서로 붙습니다. 따라서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장소, 집에서. 시간, 어젯밤에. 목적, 내 여자친구에게 주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그러면 I made a doll at home last night to give it to my girlfriend.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갑니다. 다시 하면 말이 성립된 순간 부사가 붙는데 그 부사는 장소, 시간, 목적. 장, 시, 목. 그런 순서로 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말이 되는데 나는 엄마를 만들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는 말이 되지만 나는 엄마를 만들었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 되는 문장 뒤에는 보충해 줘야 돼. 그것을 보어. 따라서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해지느냐? 엄마가 행복해진다. 엄마가 대상인데 엄마가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를 보충했다 해서 그를 목적격 보어다. happy는 보충해주는 말이야. I made my mom happy. 그때 happy가 보충해주는 말이다 해서 보어라고 합니다. 다시,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계속 예를 들어보죠. 일단 국어로 다 예를 드는 거야. 너 누구 도와드렸어? 엄마 도와드렸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엄마 도와드렸어. 이렇게 말이 되는 순간 뒤에 장소, 시간, 목적 순서로 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I helped my mom. 나는 엄마를 도와드렸다. 그 다음에 장소 부엌에서 in the kitchen. 어젯밤 last night. 목적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I helped my mom in the kitchen last night to make her happ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 무엇을 도와드렸는데 그 문장에 대해서는 나는 엄마를 도와드렸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누굴 도와드렸어? 엄마 도와드렸어. 하면 말이 되지만 뭘 도와드렸는데 그런데 엄마 도와드렸어.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도와드렸다. 이렇게 I helped my mom 해놓고 cook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넣어줘야 문장이 성립되죠. 따라서 요리하는 그것이 보충해주는 말이다 해서 보어. 결론, 보어는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문장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사. 영어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강이 흐른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달이 뜬다, 달이 진다, 지구가 돈다. 자동으로 도는 것이죠. 자동으로 돌아. 그때 자는 스스로 자자, 혼자 자자야. 혼자 하는 거지. 나 간다, 온다, 서다, 앉다,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동사를 자동사. 그런데 책을 읽는다, 물을 마신다, 무슨 커피를 끓인다, 무슨 강아지를 쓰다듬다, 인형의 옷을 입힌다.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는 것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동은 혼자 하는 동사를 자동사. 타동은 남에게 동작하는 동사를 타동사. 문이 혼자 열려요. 그럼 자동사. 내가 문을 열어요. 그러면 타동사. 내가 앉아. 그러면 자동사. 내가 앉혀. 내가 누구를 앉혀. 동생을 앉혀. 아이를 앉혀. 그러면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는 혼자 동작하면서 목적어가 필요 없죠. 혼자 하니까. 상대가 없다고 말해. 상대가 없어. 그럴 때는 자동사. 오다, 가다, 앉다, 되다. 자, 타동사. 동작을 다른 대상에게 가하는 동사.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 문을 닫는다, 문을 연다, 피아노를 친다, 라면을 끓인다, TV를 본다. 이렇게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이와 같이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동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원하다, 좋아하다, 즐기다, 만들다 이런 거. 그 다음 완전 자동사. 완전이란 말은 보충해 주지 않아도 말이 되는 동사를,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하되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나 간다, 쟤 온다, 새가 난다, 강이 흐른다, 해가 뜬다. 아무 보충해 주는 말이 없어도 말이 성립되죠. 혼자 하기는 하되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 자동사는 혼자 하기는 해. 그는 되었다. 이렇게 그는 되었다. 혼자 하기는 하는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해요. 그게 보어가 필요한 자동사. 그래서 그는 교사가 되었다, 군인이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 보면 보어나 목적어가 없이 완전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 나 간다, 온다, 간다, 뭐 눕는다, 선다, 앉다 이런 거 전부 다 완전 자동사. 그런데 불완전은 뭐냐면 보어가 필요해.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만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아까 엄마를 만들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불완전 동사야. 그녀는 되었다 이런 건 불완전 동사야. 그녀는 교사가 되었다 혼자 되었잖아. 그런 것은 이제 불완전 자동사. 그런데 엄마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니까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엄마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조금 올려보죠. 일단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나중에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오형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완전 자동사, 보호가 필요한 자동사, 되다처럼 보이다, 뭐 이거 같다.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는 너를 사랑해. 사과를 깎는다. TV 본다.
아무 보충해주는 말이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타동사. 다른 대상에게 나는 아까 말한 인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는 것을 타동사라고 하는데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지. 너를 사랑해. 이게 대표적인 거라. 그런 것이 완전 타동사입니다.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면서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가 없어. 사랑하다, 원하다, 좋아하다. 불완전 타동사.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기는 가하되 불완전해요. 아까 말한 엄마를 만들었다. 불완전해. 따라서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다가 여기서는 완전 타동사, 여기서는 불완전 타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해줘야 돼. 엄마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은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수요동사. 수요동사는 주는 동사. 그렇게 써두세요. 여기다가 수요동사 옆에다가 주는 동사. 자, 그는 물을 가져왔다 하면 그냥 물을이니까, 가져온 대상이 물이니까 물을 가져왔다니까 그냥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주다가 있으면 목적어가 두 개예요. 두 개. 목적어가 두 개야. 두 개인데 첫 번째 목적어는 에게고 두 번째 목적어는 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에게와 을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서 해주면 그런 것을 주는 동사, 한자 말로 수요동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숫자로 사형식 동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이 선생님들 혹시 강의 있으면 들으신 분 계시면 숫자로 가르치지 마세요. 이 의미로 가르치세요. 의미로. 자, 이제 한국식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물하고 먹으면 또 마시고. 자,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래서 한국 선생님들 이게 한국 영문법이 다 망쳐놨어요. 영어 정말 쉬운데. 자, 완전히 자동으로 하는 동사 있어요. 완전히 자동으로. 지구 완전히 자동으로 돌죠. 강이 완전히 자동으로 흐르죠. 바람이 완전히 자동으로 불죠. 자동으로 불어. 자동으로 하는 거야. 이것을 가져다가 한국에서는 이 완전한 자동사를 한국에서는 이거요. 몇 번이죠? 저거 11번인가?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일형식 동사다. 그렇게 숫자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일형식 동사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자동으로 하는 동사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형식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를 이형식 동사라고 그래요. 이 형식, 1, 2, 3, 4 이런 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쓰니까 학원 선생님이 또는 다른 책에서 그렇게 쓰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썼을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녀는 되었다. 말이 안 된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었다. 무슨 경찰이 되었다. 군인이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동사로 말이 안 될 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을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이형식 동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영어가 어려워진 거야. 숫자로 가르치니까. 의미로 가르쳐줘야 돼.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라면을 끓였다.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완전한 타동사.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죠. 그런데 다른 대상이 있잖아요. 그걸 완전 타동사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삼형식 동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요 1형식, 불완전 자동사 2형식, 완전 타동사를 3형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게을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어 그녀에게 꽃을 사 주었다. 이렇게 주는 동사를 수여 주는 동사 하면 끝이야. 그냥 그 주는 동사란 말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해석으로 주었다 하면 끝이죠. 사다가 사 주었다. 자, 노래하다 다음에 아름다운 노래가 왔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되지만
부모님이 먼저 왔어. I sang my parents a beautiful song. 그러면 부모님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드렸다. 이렇게 드리다, 주다. 그런 의미로 해석만 하면 될 것을 영어에서는 일단은 그것을 영어에서는 주는 동사. 좀 한자 말로는 수요 동사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사형식 동사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형식이다, 삼형식이다, 이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이런 말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자동으로 하느냐, 타동으로 남에게 하느냐 이 의미, 그 말, 자동사, 타동사 말도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동사의 뜻만 알면 돼요. 동사의 뜻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자동사, 타동사, 일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이런 이상한 용어를 가르치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런 거 필요도 없어. 내 강의를 계속 듣는다. 내 강의를 계속 들을 것 같으면 그런 용어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사 뜻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 아까 말한 엄마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죠. 나는 엄마를 만들었다.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 보충해 주는 말이 보호가 필요하죠. 따라서 타동은 타동인데 엄마라는 타인에게 동작을 가한 것인데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했는데 국어에서는 그것을 오형식 동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숫자 버려야 됩니다. 이 숫자 다 버려줘야 돼. 걱정입니다. 숫자로 가르치니까. 네. 국어 뜻, 자동사, 타동사 이 국어 뜻도 어려운데 숫자까지 거기까지 붙여가지고 또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지난번에 말했듯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소리야. 그런데 그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헛소리라 그래서 헛소리. 그래서 헛소리는 무시해도 됩니다. 자, 결론. 동작을 혼자 하면 자동사, 남에게 하면 타동사.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데 보충하는 말이 필요해. 그럼 불완전. 보충하는 말이 필요 없어. 그러면 완전. 자, 혼자 하는데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없네? 그럼 완전히 자동으로 하니까 아까 새가 난다. 지구가 돈다. 강이 흐른다. 완전 자동사. 그녀는 되었다. 그녀는 이다. 그녀는 가수이다. 그녀는 탤런트이다. 이런 것은 그녀는 이다 말이 안 되니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이런 걸 불완전 자동사. 나는 사과를 먹는다. 나는 TV를 본다. 이렇게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면서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없을 때는 완전 타동사. 그런데 나는 엄마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될 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할 때 불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주오. 이렇게 에게 을이 있으면 주는 동사. 한자 말로 수요 동사. 자, 그래서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타동사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동사의 뜻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막 이게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이런 걸 중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골치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국 문법을 적어놨습니다. 이건 한국 문법, 여기는 순수 영문법, 이건 한국 문법이야. 한국 영문법에서 아까 말한 이형식, 아까 말한 주어 다음에 완전히 자동으로 하는 것, 이걸 한국에서는 일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어는 완전히 자동으로 동사하다야.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자동으로 돈다 그런 말이지. 강이 완전히 자동으로 흐른다. 새가 완전히 자동으로 혼자 날아간다. 이런 것을 주어는 자발적으로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말이 성립되는 것을 한국 영문법에서 일형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형식. 아까 말한 주어는 동사가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다 되다가 되는 거지. 그녀는 이다. 그는 되었다. 이렇게 이다 되다로 해석하는 것을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형식은 뭐냐? 아까 말한 동사가 불완전한 동사. 내가 저기서 다 설명 그대로. 이 한국 문법이에요. 삼형식. 주어는 완전 타동사.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TV를 본다. 나는 사과를 깎는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고 그랬죠.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영어는 나는 사랑해 너를 I love you 라고 어순이 바뀝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이니까.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가장 잘 잡아야 됩니다. 동사만 잡으면, 자 보세요. 생각해봐. 먹었다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먹었다 다음에는 먹을 게 오죠. 그런데 먹었다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 하면 영어는 어려워져요. 그냥 동사가 뜻어. 먹었다 하면 먹을 것, 마셨다 하면 마실 것, 입었다 하면 입을 것, 만났다 하면 만난 사람, 샀다 하면 산 물건. 너무 쉽잖아요. 연주하다 하면 악기, 노래 불렀다 하면 뭐 민요, 재즈, 발라드 이런 식으로. 너무 쉽잖아. 그래서 영어는 동사만 잡으면 전부 끝납니다. 저거 외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되었다 다 뭐가 와. 된 존재가 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어가 온다라고 하면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녀는 되었다, 뭐가 되었다? 간호사가 되었다. 이렇게 의미로 공부하라. 그것입니다. 용어로 공부하지 말고 의미로 공부하라. 자, 이런 4형식, 3형식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학교 가서, 학원에서, 다른 책에서 못 알아들을까봐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까 주다 동사.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주고 나는 그녀에게 꽃 한 송이를 사 주었다. 이와 같이 주다 뜻을 가진 것으로 에게와 을이 있어. 그래서 주어는 동사의 주다, 간목에게 직목을. 자, 영어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자,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주어는 동사 주다, 간목의 직목을. 잘 기억해. 이건 이게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의미가. 해석만 잘하면 돼요. 너는 가져다 줘 나에게 물을.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네. 자, 주어는 간목에게 직목을 동사 주다. 그는 나에게 시계를 사 주었다. 이렇게. 우리말로 그는 나에게 시계를 사줬다. He.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된다. 영어는 He bought me a watch. 이렇게. He bought me a watch. 그래서 그는 사주었다. 나에게 시계를. 영어 어순이 이렇게 되고 국어 어순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주어는 사주었다. 나에게 시계를. 국어는 주어는 나에게 시계를 사주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 영어 순서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직독직해, 읽는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 선생님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좋아해. 그 다음에 우리말로 사전식, 번역식 해석 방법은 이렇게. 한국식으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형식. 5형식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것은 영문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문법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저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 영어는 5형식은 아까 말한 그 불완전 타동사,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나는 만들었다 엄마를 말이 안 되니까 보충해주는 행복하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5형식 동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불완전 타동사는 5형식이다. 불완전 타동사라는 말도 몰라도 되고 5형식이라는 말도 몰라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만들었다는 그 뜻을 알면 돼요. 뜻을 알아. 뜻을 알고 요 해석 방법, 여기에 있는 해석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나는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도왔다. 아빠가 세차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아빠가 세차하시는 것을 도와드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나는 도와드렸다. 뭘 도와드렸는데? 세차하시는 걸 도와드렸지? 그 세차하는 것이 보충해주는 말이라 해서 보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주어는 목적어가 보호하는 걸 동사하다.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나는 만들었다. 엄마를 행복하게. 나는 만들었다 엄마를 말이 안 되니까 행복하게라고 하는 보충 설명해 주죠.
보고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 이제 형식이 있지만 이 형식이란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식이란 말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동사의 뜻만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단어 한번 읽어보죠. 새가 영어로 뭐야? bird. 혀를 구부려 bird. 따라해봐요. bird. 날다 fly. fly, flow, fly, flew가 아니라 fly, flew, flown. fly, flew, flown. 이거 날다, 이것은 날았다. 이건 과거분사 나중에 배우고. 사촌을 cousin. 한번 따라해봐. cousin. 사촌. become, became, become. became. become이 되다. became은 되었다. singer, 가수. 그 다음에 petdog이 강아지. 애완견 사실은. 똥개도 있습니다. 똥개는 shit이 똥이거든. 아, 나 똥 매러워. 똥 매러워. 표준어로 똥 마려워. 이 똥 마려워를 영어로 I wanna take a shit.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똥개를 shitdog이라고 합니다. 놔두고. 자, 여기 buy, bought. buy가 사다. 한번 따라해봐요. buy, bought. 자, 그 다음에 scarf. 목도리, scarf. 그 다음에 yard. 마당. 그 다음에 move. move 아니 movie건 movie 영화. movie의 영화 make, made 만들다. make가 만들다, made는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죠? 이거 sad 슬픈 sad 입술을 좌우로 찢어서 sad 이렇게. 자, 그러면 birds fly 새는 난다. 끝. 여기 해석하면 끝이야. 근데 한국에서 이거 몇 형식일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그 정말 무슨 거죠? 한 쓸데없는 거. 근데 새가 나는데 혼자 날잖아. 그러니까 자동사야. 그것도 이제 보충해주는 말도 필요 없으니까 완전 자동사인데 그런 자동사다, 타동사다, 뭐 일형식이다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된다? 동사 뜻만. 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자기가 한글 뜻을 보고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여기가 새가 난다. 그럼 새가 난다 영어로 말만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보면 국어로 뜻을 말하면 됩니다. 일형식이다, 이형식이다, 자동사다, 타동사다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 설명했지만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내가 설명했어. 왜 설명했느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른 책에서 혹시나 여러분이 못 이해할까봐 설명한 것입니다. 새는 난다. 완전히 혼자 날아가니까 완전 자동차.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형식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우습죠. 정말 시시하고 중요치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 학교, 학원 수업 시간에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He is my cousin. 그는 이다. 내 사촌이다. 끝. 해석했으니까 끝이지. 해석했으니까 끝인데 이게 몇 형식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거꾸로 가는 행동,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촌이다. 이다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보충해주네. 이게 보네. 그래서 이 형식이네. 이렇게 따지는 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이다. 내 사촌이다. It's my cousin.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줄 알면 됩니다. He became a singer. 그는 되었다. 말이 안 되네. 되었다. 말이 안 돼. 뭐가 되었다? 그래서 된 존재가 가수가 되었다. 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되었다 말이 안 되니까 불완전 자동사. 한국에서는 이 형식. 이렇게 용어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정말 영어를 잘하려면 그냥 이 뜻, 이 동사 뜻만 알아라. 되었다니까 되었다 하면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뭐 된 존재가 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었다 다음에 아까 말한 군이 되었다, 경찰이 되었다, 저렇게 가수가 되었다, 간호사가 되었다. 된 존재만 그 다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입니다. I love my pet dog. 나는 사랑해 내 애완견을, 내 강아지를. 그럼 난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사랑해. I love you 해도 I love
him 해도 되고 I love her 해도 되고 I love my parents 해도 되고 I love English 해도 되고 마음껏 사랑한 대상을 뒤에 붙이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삼형식 동사 이걸 갖다가 완전 타동사 이렇게 용어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용어는 나를 위해서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원 다른 데 가서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해. 이건 내 얘기야. 이건 저를 위한 강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다? 동사의 뜻. 그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동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I bought my mom a scarf. 보세요. 나는 샀다. 샀다 하면 무엇이 와야 돼? 산 물건이 와야지. 그런데 엄마가 와버렸네? 그러면 엄마가 오면 나는 엄마를 샀다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샀다기 때문에 산 물건이 엄마 뒤에 꼭 붙어줘야 돼. 그것이 바로 스카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샀다가 아니라 이때는 엄마에게 스카프를 사 드렸다 이렇게 주다로 해석해 준다. 그래서 주는 것이라 영문법에서 주는 동사. 그런데 이걸 또 어렵게 한국에서는 한자 말로 수요동사. 더 어렵게 사역식 동사다 이런 이상한 숫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그냥 샀다 다음에 스카프가 오면 샀다야. 그런데 엄마가 먼저 오고 스카프가 왔네? 그러면 엄마에게 사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I bought 그 다음에 a scarf 하면 끝이지만 I bought my mom이 오면 my mom 뒤에 a scarf I bought my mom a scarf 이렇게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자, I helped my father. 나는 도왔다 아빠를. 이렇게. 여기까지 해도 말이 되죠. 나는 아빠를 도왔다. 그런데 보충 설명해봐. Wash our car. 우리 차를 세차하는 걸 도와드렸다. 이렇게. 그럼 아빠가 세차하니까 이걸 목적격 보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법적인 용어로. 그 용어로 공부한 순간 여러분은 영어를 못하게 돼요. 왜? 용어 공부하느라 영어를 못합니다. 그냥 쉽게 나는 도왔다 아빠를. 그런데 세차하시니까 우리 세차하시는 것을 도와드렸다. 어디에서? 마당에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영어는 문장이 성립된 순간 부사부터 장소, 시간, 목적, 장, 시, 목 순서로 붙어요. 따라서 I helped my father wash the car. 여기까지 보면 나는 도왔다 아빠가 세차하시는 것을. 거기까지 말이 되죠? 따라서 붙는 게 장소, 시간, 목적이야. 장소가 뭐야? 마당에서. 시간은 뭐야? 어제 오후에. 뭐 하려고? 목적은 뭐야? 용돈 좀 타보려고. 그러면 in the yard yesterday afternoon to get some money from him to get some allowance. 용돈이 allowance입니다. 돈은 money고 to get some money from him. 이렇게. I helped my father wash our car in the yard yesterday afternoon to get some money from him. 이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 가면서 마음껏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다? 동사. 그래서 나는 도왔다. 그럼 도울 때 누구를 도왔냐? 이렇게 도우죠. 따라서 아빠를 도왔다, 엄마를 도왔다, 동생을 도왔다. 그러면 아빠를 도왔으니까 세차하는 거 wash our car. 엄마를 도왔다. 그러면 my mom 다음에 부엌에서 요리한 거. 그러면 cook. 그 다음에 부엌에서 in the kitchen 장소하는 거지. 동생이 숙제한 것. 그러면 I help my sister 숙제한 것 to do. to 없어. do her homework. 방에서 in her room. 이렇게.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정확히 알아라. 나는 도왔다. 아빠를. 세차하시는 것을. 근데 누가 세차해? 아빠가. 따라서 나는 도왔다 아빠가. 나는 도왔다 아빠가 세차하시는 것. 이 해석 방법을 정확히 알아라. 해석 방법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도왔다 아빠가 세차하시는 것을 마당에서. 이렇게. 그래 한국식으로 하면 나는 아빠가 어제 마당에서 세차하시는 걸 도와드렸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동사만 알면 돼. 나는 도왔다. 아빠가 세차하시는 것을 마당에서. 이렇게. The movie made me sad. 영화는 만들었다. 영화는 나를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누가 슬프죠? 내가 슬퍼.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슬프네. 즉 목적어가 슬픔으로 이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목적격 보어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었다 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용어는 모르되 해석은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영화는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이렇게. 그래서 영화는 어디 있어? 영화는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국어만 보면 영어가 잘 나와야 돼. 새들은 난다. Birds fly 이렇게. Birds fly. 나는 그는 나의 사촌이다. 그러면 he is my cousin 이렇게. He is my cousin 이렇게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용어를 버리세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용어는 그냥 한번 읽어만 봐. 전부 요 해석하고 영어를 보고 국어로 옮기고 국어를 보고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는 가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he became. 그는 되었다니까 he became a singer.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먼저 온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 내 강아지를. I love my pet dog. 이렇게. 그대로 I love my pet dog. I love my pet dog. 나는 사들였다 엄마에게 스카프를. I bought my mom a scarf. I bought my mom a scarf. 그 다음에 나는 도왔다 아빠가 세차하시는 것을 마당에서. I helped my father wash a car in the yard.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그냥 주어 다음에 동사. I helped my father wash a car in the yard. 그 영화는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The movie made me sa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절대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여기 5가지, 6가지 해석 방법을 정확히 해석 방법을 습득해서 문장에 적용하여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보고 영어로 옮길 수 있으면 영어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영어와 해석을 항상 즐겨 같이 대조해 가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 Let's call it a day. See you again. Bye bye.